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9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7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6월 2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을미월 무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의 무토가 되겠습니다. 자, 미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무토를 알아볼 것이고요. 다음으로 월령 미월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일단 무토라고 하는 일간이죠. 근데 무토라고 해서 제가 토를 붙였지만 원래는 천간은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해서 다섯 번째 천간은 무라고 하는 글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다섯 번째 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자라고 하는 것은 다섯 번째 천간이 되면서 오행으로는 그야말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라고 하는 것, 즉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라든가 땅,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나누게 되면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또 양토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음에 해당되는 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음에 해당되는 토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거에 대해서 대비되는 개념이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식물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이게 만약에 남자라고 했다면 이 남자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라든가 식물에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여자라고 하는 것과 대비되는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적인 개념인데, 이거를 남여로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행으로 토라고 하는 것도 그냥 토라고 하면 마치 사람과 같은 그런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토를 양토로 나눠놨다, 즉 남자를 구분해냈다라고 하면 음토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가 있어서 토도 음토가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은, 당연히 같은 토이지만 음토인 것과 양토인 것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고요. 또 사람으로 봤을 때 남자라고 하는 사람과 여자라고 하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조금 좀 차이가 있게 태어나죠. 남자는 아무래도 좀 우락부락하고, 여자는 좀 그에 비해서 좀 상냥한 듯 하면서 좀 부드럽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좀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좀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하면은, 기토라고 하는 음토는 뭐예요? 양토인 무토에 비해서 작고 아담한 그런 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을 비유할 때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토를 표현할 때는 전원토 내지는 이걸 담장토라고 해서 담장 안에 있는 뭐 그런 작은 토를 갖다가 기토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항토인 무토 같은 경우는 높고 매우 넓은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산이라든가 산맥이라든가 것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또 넓은 개념은 평야죠. 평야, 김해 평야, 김제 평야라든가 아니면 광야 같은 그런 아주 좀 방대한 개념의 그런 토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 내지는 담장토라고 했죠. 우리 쉽게 말하면 옛날에 그 집 같은 데 담장이 있었잖아요. 담장 그 안쪽에다가 작은 흙이 있을 때는 그걸 갖다 그냥 놀리지 않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거기다 대고 고추도 심고요, 가지도 심고 오이도 심고 해서 조금씩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그냥 조금씩 이렇게 상추 같은 거, 집에서도 그런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크게 뭐 땅이 아니더라도 재활용하는 그런 스티로폼 박스 같은 데다가 흙을 좀만 담아 놓으면 거기서 충분히 상추 한 5뿌리만 심어도 뭐 한 3, 4인 가족에서 충분히 한 여름 내동 상추를 계속 먹을 수가 있죠. 상추는 계속 자라나면서 뜯으면 또 나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상추 같은 거라든가 고추 같은 거는 이게 집에서 한 번씩 키워서 먹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기토가 바로 그런 고추라든가 상추 같은 걸 심을 수 있는 이렇게 담장토, 전원토 같은 개념이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텃밭이라고 볼 수 있죠. 텃밭. 아니면 이제 좀 유식하게 문전, 옥탑
답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아니면 이걸 분토라고도 해요. 분토.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해서 이걸 분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좀 광활하고 좀 방대한 양의 토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 정원 내지는 작은 과수원 같은 개념의 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특징이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바로 기토라고 봤을 때, 무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토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건토냐 습토냐, 이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토 중에서는 천간으로 무토는 건토가 되는 것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가 되는 것이고, 또 지지로 진술 축, 미토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중에서 술토와 미토는 건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토와 축토는 이거는 습토가 된다.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사주를 볼 때 필요하게 되죠. 이거 습토냐 아니면 건토냐 차이를 이제 생금할 수 있느냐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또 예를 들면은 임수가 많을 때, 수가 너무 많을 때, 특히 임수가 왕할 때는 이 많은 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건토인 무토 가지고 제방을 해야 가능하지, 기토 같은 경우는 이 많은 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죠. 감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것이 생육을 위해서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풀이 자라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뭐 임수, 개수 내지는 해수, 자수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반드시 어떤 물이 필요할 때는 습토인 진토라든가 축토 같은 것이 있어주면, 물론 충분한 물의 양은 아니더라도 축중개수 내지는 진중개수가 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를 또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르고 건조할 때 물이 없을 때는 하다못해 진토라든가 축토 같은 것이 있어주면 좋은데, 만약에 4, 5, 미월에 매우 뜨겁고 건조한데 수기가 없을 때, 같은 토라 하더라도 술토, 미토가 있으면 오히려 사주가 더 건조해지고 사주가 더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건토와 습토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요. 또 기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상추 얘기했고 고추 얘기를 했는데, 기토는 뭐예요?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고요. 무토 같은 경우는 큰 산이라든가 큰 광활한 그러한 방대한 양의 땅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간목으로서 무토를 갖다가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 무토, 기토에 대해서는 최소한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무토일간이었을 때, 기토일간이었을 때 사주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무토든 기토든 화하고 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병화를 좋아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 기토 모두 임수보다는 개수를 더 좋아하게 되는데, 무토 5월 할 때, 미월 전이죠. 5월 할 때 무토는 예외적으로 개수가 부족해서 개수가 부족하니까 임수를 취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여러분 지금 물으시면 또 다음에 또 5월 또 설명할 때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꼭 한번 보고 싶다면 지난 강의를 이렇게 찾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공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뭐 제 강의를 맨날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자기 사주하고 좀 비슷한,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무토가 미월에 태어난 사주인데 오늘이 무인이죠. 근데 뭐 연은 좀 틀리더라도 미월에 무토가 무인일주였을 때 사주 보는 방법은 원칙적인 것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주 공부할 때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겠고, 특히나 출산 대기를 하실 때 활용하셔도 조금 도움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무토일간에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계절, 월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하고 달리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안에는 왕세,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라고 하는 개념과 한열, 뜨거우냐 차가우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차가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인묘월은 목이 왕한 계절이고요. 사우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고, 신유월은 금이 왕한 계절이고, 해자월은 수가 왕한 계절이고, 진술충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죠. 반대로 목이 왕할 때 토는 약해질 것이고요. 화가 왕할 때 금은 약해질 것이고, 금이 왕할 때 목이 약해질 것이고, 수가 왕할 때 화가 약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월지 하나만 갖고도 여러 가지를 추론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고,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비교 분석해서 나머지 글자들을 배합한다. 이렇게 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용신을 찾는다, 희신을 찾는다 라고 볼 수 있죠. 용인신, 그 다음에 반대되는 기신이라든가 한신은 있어도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귀신 말고 또 병이 되는 병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요. 병신은 이렇게 쓰지 않고요. 병이 된다라고 해서 병신, 만약에 병이 있는데 그것을 구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약신이 되는 것이죠. 약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용신도 있고 희신도 있고 귀신도 있고 한신이 있고 약신도 있고 병신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어떤 구신이라고 또 하는 것들도 기구한신이라고 해서 또 구신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긴 하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용신 정도 개념, 그 다음에 용신의 반대되는 기신의 개념,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겠고요. 용신은 그 사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희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신을 생해주거나 용신을 도와주는 것을 희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 기신이라고 하는 것은 용신을 극하는 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진 않을 것이고, 또 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간목이 신월에 태어난다, 금이 왕하, 그러면 그 많은 금이 병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금이 있어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극해를 받을 때 수가 있으면 그거는 병을 고쳐주는 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긴 한데, 일단 뭐예요? 일간한테 도움을 주는 것, 사주 전체의 중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주는 것은 용신이 됐든 희신이 됐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중화를 깨버리거나 아니면 용신을 극해버리거나 아니면 사주 전반적인 어떤 흐름에 장애가 되는 것은 기신이든 뭐 병신이든 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큰 틀로만 알아도 되겠고요. 너무 용어에 치우치지 않고 좀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는 것도 좋고, 어느 정도 공부가 명리학이 좀 깊이가 있을 때는 이제 용어에 맞게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아두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의 무토가 되겠고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여름이죠. 사오 미월이 모두 여름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오 미월은 화가 왕한 계절, 화가 왕한 계절, 토가 왕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름, 사오 미월은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죠. 지금 엄청나게 덥습니다. 저기 일본이라든가 중국 같은 데서는 지금 비가 너무 와서 지랄들이고요. 한국 같은 거는 지금 이제 우기는 장마철은 지났는데 너무 덥죠. 작년에도 이렇게 덥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올해는 이렇게 좀 많이 더위를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덥다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되고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좀 쉬셨다가 해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침 일찍 산책 같은 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이 약해지게 되면 더위를 더 잘 타는 것 같아요. 더 기력도 많이 세잔해지고, 물론 먹는 것으로서 약을 가지고 내지는 뭐 삼계탕이라든가 이런 걸 먹는 것으로서 뭐 기력을 보충해 줄 수도 있지만은,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좀 더 건강한 여름을 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겠죠. 자기 건강, 체력에 맞게 운동을 꼭 하시고요. 한 하루에 5,000보 정도 이렇게 걷는 것도, 10,000보는 좀 부대끼고, 저도 10,000보 걸으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7,000보에서 한 8,000보 정도 걸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죠. 여름, 사오미월은 다 여름에 해당이 되는데, 사오미월 전체가 뜨겁고 조열한 그런 기후인데, 한 가지 특징, 사오월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왕절이 되는 것이고, 미월은 토왕절이 된다. 근데 같은 토라 하더라도 진술, 충미, 토가 다 있긴 한데,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우면서 건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에 있기 때문에. 근데 같은 건조한 토라 하더라도 술토는 뜨겁지 않아요. 차갑죠. 왜냐하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토가 술토이기 때문에 기온은 차가우면서 건조한 것이 술토이고요. 미토는 기온이 뜨거운데 건조한 것이 바로 미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뜨겁게 달구어진 모래사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대고 여러분들 상추 심거나 고추 심어버리면 상추, 고추가 금방 시들고요. 금방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월에는 무조건 어떤 일간이 됐던 물이 없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4, 5비월에 물이 충분히 있는 사주는 좋은 사주고요. 4, 5비월에 물이 없거나 물이 부족하게 되면 조금은 모자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거나 내일처럼 기토가 미월에 태어나든 뭐 어떤 일간이든 무토, 기토 모두 미월에 태어나면 일간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왕한 일간을 갖다가 중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 왕하게 되면 큰 산이라든가 광야와 같기 때문에 간목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 내지는 소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토 내지는 소벽한다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만평 되는 산 아니면 10만 평 되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 땅은 뭐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해서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땅이 풀 한 폭에 자라지 않는 그러한 불모지가 되면 땅으로서 용도가 없는 것이죠. 무토가 왕한테 간목을 본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산이나 광야가 숲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무토 입장에서 무토가 왕할 때 목을 보면 숲을 이루는 거지만 월령과의 관계를 제가 살펴보라고 했죠. 월령이 미월이면은 그 뜨겁고 조열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기 때문에 나무만 있으면 뭐예요? 물이 없으면 뜨겁고 조열하면 나무는 반드시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소벽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전제는 반드시 개수가 있어 주어야지만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서 간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요. 무토 자체도 제가 건토, 마른 땅이라고 했고, 또 미월 자체도 마르고 뜨거운 그런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나무도 말라 죽고요, 무토도 말라 죽고, 기후도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뭐 만물이 자생하기가 살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무토는 간목을 쓰는데, 그 전제는, 매우 중요한 전제는 뭐죠? 그렇죠, 개수가 있느냐. 뭐 개수가 없으면 임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뭐 꼭 제가 개수만 강조하는 것은 아닌데, 이왕이면 다 홍치말하고 수가 필요할 때 임수보다는 개수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얻는 것이 더 좋고요.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신금이라든가 천간으로 경신금이라든가 아니면 지지로 신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의 뿌리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유금은 지지, 신유금은 이렇게 쓰는 것이 맞죠. 그래서 반드시 개수의 근원이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간목 같은 경우는 미에 그래도 간신히 통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전혀 없진 않죠. 그렇다 하더라도 미월의 무토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간목도 지지로 해수 하나 정도 얻게 되면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미월의 무토는 간목, 개수는 뿌리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무토인 양토가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거를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월지에서 겁재죠, 겁재. 그래서 이걸 이제 겁재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겁재격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겁재격이라고는 격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냥 걸록격에 준한다 해서 준걸록격이다, 격으로 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갑격이 됐던 뭐 비격 겁재격이 됐던 일단 미월에 진술충미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 신앙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실 거고, 또 일간이 왕하게 되면 억부용신법이라 해서 용신을 추정할 때 억부용신법, 왕한 자는 관성으로서 통제하는 것이고요, 약한 자는 인성이라든가 비교용겁제로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미월의 무토는 일간이 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살로 억제한다. 근데 관살 중에서 정관보다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칠살인 간목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월에는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나무도 마르고 땅도 마르게 된다. 반드시 수, 특히 개수를 얻어서 무토도 윤토하게 되고 미월에 기후도 조우하게 되고 시원하게, 그 다음에 간목의 뿌리도 배양하게 되면 미월의 무토가 중화를 잘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연지에 이렇게 토를 보게 되면 축미충이 되죠. 그러면 축 중에 있는 개수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지지의 해자수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없을 때 하다못해 진중개수라든가 이렇게 축 중에 지장간 개수 정도 있어주면 좋은데 물론 부족하겠죠, 수기가. 근데 축미충 하게 되면 축 중에 있는 개수, 축 중에 있는 신금이 땅속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가 없죠. 토는 왕해지지만은 개수 신금, 써야 될 개수 신금이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요. 일간만 단순히 왕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무토와 미월에 축미충까지 돼서 일간 자체가 왕하니까 인중에 있는 간목, 물론 간목이 천간으로 투출됐다라고 하면 좀 더 좋았을 것이지만은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중 간목 가지고 토를 갖다가 소토 내지는 소벽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제 조건이 뭐예요? 미월은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물이 없이는 땅도 마르고 나무도 마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월간의 을목은 용도가 없습니다. 왜냐? 연간의 신금이 이렇게 얘를 파극해 버렸기 때문에 얘는 용도가 없고요. 그냥 쓸 수 있는 건 인중간목인데, 역시나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습니까? 수가 없습니다. 수가 없기 때문에 나무도 말라서 고사할 지경, 말라 죽을 지경이고요. 땅도 땅만 넓으면 뭐합니까? 풀 한 폭에 자랄 수 없는, 풀 한 폭에 자라지 못하는 불모지, 황모지가 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생시에서 뭘 봐야 된다? 물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죠. 임자시가 되면 일단 뭐 금이 있거나 말거나 일단 임수가 일지자수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금의 생조가 없다 하더라도 임수 자체가 그렇게 고갈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신금이 목을 극하는 그런 일도 하지만 또 수로 생하는 역할도 합니다만은 좀 멀리 원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신금이 임수를 생하는 것은 조금 힘은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수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매우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시 같은 경우에는 인해 한목하죠. 이 임목하고 해수하고 한목해서 목이 살아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가 완전히 고갈돼서 완전히 다 나무로 바뀌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연간의 시간의 개수는 또 무토하고 이렇게 또 합을 하려고 하지만은 또 이렇게 주변에 목이 많게 되면은 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자시에 비해서 개시는 좀 문제가 뭐냐면 합을 해가지고 좀 수의 기운이 좀 약해지는 것이 단점이지만, 다른 생시에 비해서 이렇게 수를 보는 것 자체는 임자시에 비해서는 좀 공격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임자시, 개시가 아니고 갑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미월의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간목으로 소토한다 하더라도 임목 두 개가 뿌리를 둔 간목이죠. 이 간목은 미에도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이제 충미충이 되게 되면은 미중의 을목도 날아가죠. 근데 이 간목이 무토를 소토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역시나 이 사주가 뭐예요? 수가 없기 때문에 모양은 큰 숲을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은 막상 그 숲에 가보면 나무들이 다 말라서 어떻게 되어 있다? 말라서 죽어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주들은 반드시 수운을 봐서 윤토해 주어야지만 무토도 살고 나무도 살 수 있다. 갑인시
비해서 을묘시도 비슷하긴 하지만 이왕이면은 저는 을묘시보다는 갑인시를 얻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이 병진시가 된다, 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진중에 있는 개수가 있긴 하지만 이 진중에 있는 개수만 가지고는 공력이 매우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서 수가 살아나야지만 이 사주도 좋아질 수가 있겠고, 정사시, 무오시, 기미시는 제가 봤을 때는 사주가 매우 조열해지기 때문에 이 또한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경신시도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신중에 있는 임수를 능히 쓸 수가 있지만 일지에 있는 임목하고 인신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임목도 깨지고 신중에 있는 임수도 깨지죠. 충미충 되니까 사지전충이죠. 네 지지가 사지전충이라고 해서 네 지지가 모두 충을 하게 되니까 이런 생시는 될 수 있으면 고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천간으로 수가 들어온 것이 뭐가 있죠? 임술시가 있는데 이 또한 임수가 있긴 하지만 임수 자체가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임자시하고 임술시하고 같은 임수를 천간에서 시간에서 임수를 봤다 하더라도 월등히 임술에 비해서는 임자시가 월등히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이 임수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마치 금방이라도 고갈, 즉 말라서 물기가 금방 없어질 것 같은 그러한 형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주 전반이 좀 건조하냐, 이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생시에서 수를 봐야 되는 것인데 임자 개해시가 아니고서 볼 수 있는 수는 뭐 임술시 내지는 경신시가 되는데 경신시는 인신상충돼서 안 좋은 거고, 임술시는 뭐 임수가 투출되긴 했지만 임수가 지지로 뿌리가 없는 것이 단점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